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 이제 문과, 이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입시랑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들이 왜 잘못되는지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4년 전의 내용입니다. 카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학원쌤이 이과 3등급하고 문과 2등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쩌란 거야, 엄마한테 이러는 게 좋겠지? 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해서 이랬을 건데, 그 당시에 글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굳이 학원쌤이 문과생들 앞에서 저런 말을 계속해야 되나? 어차피 경쟁자 아닌데 괜히 기분만 나빠질 것 같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경쟁자가 아니다. 이전에는 수학을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했고, 그리고 가형은 이과 애들이, 나형은 문과 애들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하, 가형을 나형으로 돌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말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면 그냥 그 학원 끊고 다른 곳 가는 거 네네, 뭐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그냥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각자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되게 서로 돌려가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인데요, 수학의 난이도가 이미 차이가 나 있었는데 이거를 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분리시켰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실제로 문과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과를 가려고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하는 지금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문과형, 이과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제 문과형은 국어, 영어, 뭐 사탐을 잘하고, 이과형은 수학, 과학을 잘한다, 이렇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기사를 보면 문과에 몰라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은 원래 좀 자극적이니까 여기에서 막 댓글 써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어, 영어를 문과 애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국영수의 1등급은 이과가 대부분 다 싹쓸이 했습니다. 재수생 모두 치른 첫 문이과 통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기사인데 수학 1등급 95% 이상이 이과생이었고, 국어, 영어도 이과생이 사실상은 앞지르고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이 수험생이 71%가 분포를 한다라고 돼 있죠. 문과, 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과탐 또는 사탐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 국어에서도 옵션형의 선택 과목을 주면서 공통으로 보는 부분과 개별 선택형 옵션을 통해서 각각의 조정 점수라는 부분을 주고 있어요. 공통으로 같은 선택 과목을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점수의 평균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건 아이들이 경쟁을 심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라고 보고, 이 친구들한테 조정 점수라고 해서 약간의 가산점 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과가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전까지 문과가 유리했던 겁니다. 근데 문이과 통합 취지 안에서 이 가로막고 있던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쉽고 어려운 것들이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운 데 점수를 더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데 도전하고 어려운 데서 점수를 더 얻은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서 좀 더 경쟁할 의미를 주는 거죠. 쉬운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문과에서도 5, 6, 7등급이 나올 친구들이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찍어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작용을 막아야 되는 거죠. 불리하고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식으로 조정 점수라는 걸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학력 붕괴, 대학도 불똥, 수업 못 따라오는 학생 늘어. 지금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2021년 6월 22일 날 기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수학 및 과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와서 기초 수학, 미적분 첫걸음, 이런 것들을 수강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과 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이것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을 빼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이 대학교 교육과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기초학력 부분의 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쉬운 쪽으로, 더 쉽게 해서 대학을 가는 쪽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과를 선택하고 이과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국어, 영어 성적은 상대적으로 수학보다 높아서 그래서 수학이 많이 안 나오니까 나는 문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문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요. 자기는 이제 문과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과 스타일의 기준이 수학 대비 국어,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다
된다라는 거를 그냥 상대적으로 평가한 거라면 절대로 문과 스타일은 아닙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지금 한번 볼게요. 취업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좀 글을 볼까요? 취업 면에서 직업국 공대가 연고대 문과를 압도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전문직 플러스 공무원, 사실 문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그 다음에 CPA, 그 다음에 행시,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고 준비기간이 평균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제외하면 대학교 안 나와도 준비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서강대는 복전이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과 애들이 기공이나 전자공, 컴공으로 복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도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 본인의 취향,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이 입시를 할 때도 본인의 지금 이 입시 방향이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나는 적성에 맞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판단 기준을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선배들의 얘기도 들어볼 만하겠죠. 다른 학교 중 여기만큼 복전이 자유로운 학교는 없고, 기본적으로 복전하려면 학점 컷이 엄청 높고 복전을 해도 2학년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원전공 학점도 굉장히 잘 챙겨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학점 잘 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기업에서는 원래 이과 전공에 심화 얹은 걸 선호하지 절대 복수 전공과 원전공 플러스 심화를 똑같이 안 봅니다. 실제로 네카라쿠베 뭔지 아시죠? 네이버 뭐 이런 거 같은 IT 탑티어 직장에서도 문과 플러스 복수 전공도 엄청 지원하지만 이과 단일 전공에 썰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과는 당연히 하면 좋은 거지만 TO도 굉장히 극소수고, 전과할 때 자소서 플러스 면접이 필요해서 밑에 말한 것처럼 전공이 썰려버리면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과를 가야 된다, 내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를 오는 친구들한테도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공대 신입생들 물리 모른다, 고교 과학 가르치는 한양대. 2021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양대가 내년부터 공대 자연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필수로 고교 수준의 물리화학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다. 많은 신입생이 기초과학 역량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입 선택 과목에 따라 고교에서 물리나 수학, 미적분 등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자체적으로 보충 수업에 나서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23일 한양대에 따르면 내년 3월 입학하는 공대와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은 일반 물리학 및 실험일과 일반화학 및 실험 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두 과목 모두 일주일에 3시간, 이론 수업 중 1시간은 고등학교 물리와 화학을 가르친다. 굉장히 창피한 내용이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중간에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자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반수하겠다는 친구도 많아서 자퇴율은 더 급격히 올라가죠. 결국에 이 친구들이 3, 4학년이 되면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이 영상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